어제 임명된 윤희숙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은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전권을 받았냐 질문에는 그건 중요치 않다, 묻지도 않았다고 했는데 어제 발언 잠깐 듣고 조금 전 나온 속보 내용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선에 더 시간을 쓸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분으로 시작을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특정인들에게 칼을 휘두를 권한을 우리 당원은 어떤 개인에게도 준 적이 없습니다. 특정 개인이나 특정 계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혁신은. 혁신의 주체는 우리 당원들입니다. 예, 국민의 혁신위가 조금 전에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우선은 당 소속 대통령 부부의 전횡 그리고 비상겸의 책임을 통감한다. 깊이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입장을 냈고요. 또 하나가 특정 계파와 계파 중심의 당 운영을 한 것, 그리고 대선 후보를 강제로 단일화하려는 시도 등에 대해서도 사죄한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김종욱 최고위원님, 지금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이 진작에 나와서 했다라는 입장도 있습니다만 지금 혁신위가 출범하고 바로 입장이 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근데 저게 김용태 그 비대위원장이 요구했던 것과 뭐가 다르죠? 아니 지금 그 대통령 부부의 전행 그리고 비상겸 반성하고 사죄한다. 그다음에 계파 중심 운영, 이거 친윤 중심의 계파 중심 운영이었고, 그다음에 강제 단일화, 이것도 친윤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럼 다 그 이 사건들의 배후에는 친윤이 있어요. 근데 그거 사죄하면 끝입니까? 그럼 비상계엄 사죄합니다. 그럼 끝입니까? 그럼 대통령 사죄했으니까 처벌 안 받습니까? 저는 저게 좀 너무 공허하다. 저게 뭐 저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뭔가 우리가 그 반성하고 사죄한다면 거기에 대한 내가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없으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뒤이어서 어느 특정 예를 들면 친윤 분들 일부가 총선에 나오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인적 쇄신을 본인부터 하겠다 할지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럼요. 저런 얘기만 하면은 당원들 더 화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더 등 돌립니다. 무슨 말장난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그런 취지에서 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분은 여러 차례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저런 식으로 말만 해서 과연 성난 민심을 가라앉히 있을 것이냐. 지금 아시다시피 구체적인 수치를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저희 당 지지도는 계속 추락하고 있고 정말 쓰나미가 몰려오고 있는 민심의 쓰나미에 의해서 저희가 다 쓸려갈 그런 판이잖아요. 그런데 저런 말로만으로는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나왔던 얘기 공허하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지금 혁신위원회가 할 말이 저것밖에 없습니까? 혁신위원회가 아니라 푹신위원회가 아닌가 싶고요. 푹신위원회요? 너무 안이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사실 전권도 받지 못한 혁신위가 무슨 혁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심지어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5대 혁신안을 제안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볼 5대 혁신안도 아니었습니다. 5대 상식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상식도 안 통하는데 지금 그렇게 거부당하고 비대위원장 임기도 끝마쳤죠. 마무리했는데 지금 혁신위에서 지금 대통령 부부의 전행, 비상계엄의 책임 통감한다? 당연히 할 말이고요. 그러면 전행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최소한 출당 조치 못했잖아요. 비상계엄의 책임을 통감하고 후보자 강제 교체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한다. 후보자 교체 누가 했습니까? 혁신위원장이 했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최소한 예를 들면 저도 제가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쌍권에 대한 출당 요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혁신위원장 저 말만 하고 있으나마나한 조직에서 하나만한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혁신을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라 이렇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의 검찰개혁 얘기를 마지막으로 해보겠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안을 두고 공청회가 열렸는데 여야가 팽팽한 입장차를 재확인했습니다. 이 법안 대표 발의하신 우리 장 의원님, 어제 공청회 내용 핵심 요약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수사 기소 전문화를 통해서 대한민국 수사와 이 기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법적 이 질적 향상을 하는 법이고요. 공소를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대
이 범죄에 대한 수사만 하는 중수청으로 분리를 하고 이 중수청과 국수본 그리고 공수처 등이 수사권에 대한 관할이 쟁점이 있을 수 있을 때 공정하게 이 중립적인 어떤 이 수사 관할을 지정할 수 있는 또 여러 이의 신청도 할 수 있는 국가수사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일부 이런 얘기가 나와요. 잘못된 설계다라는 평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이 법안대로라면 오히려 정치 경찰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입장도 있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이 안에 대해서 좀 보완 의견을 주신다면 어떤 의견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되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 수사와 기소를 검찰이 분리하는 경우도 여러 나라에서 있으니까 네. 그거를 뭐 어떤 것이 꼭 옳다 그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나라마다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그 사법 혹은 검찰 이런 쪽의 그 시스템과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할 무엇이 정답이다라 얘기할 수는 없는데 네. 저는 걱정이 지금 지난번에 공수처 만들어놨는데 공수처 몇 년 동안 아무런 성과가 없었잖아요. 국민 세금만 그냥 계속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수본도 만들어져 있고 경찰도 있고 공수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검찰을 또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만들고 국가수사위까지 해서 너무 많은 기관들이 지금 그 다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정한다고 국가수사위를 만들어 놓은 건데 두 가지 정도. 하나는 이 각 기관들 사이에서의 갈등 조정 이런 것들이 혹은 뭐 자기 관할 이런 주장들이 충돌할 때 그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 국수위가 다 할 수 있겠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경찰이 지금 대공수사권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자체 수사 개시권과 종결권을 갖게 되면 경찰이 정치경찰이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딨냐. 과거에 이승만 대통령 때도 그랬고 전두환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그때는 경찰이 무소불위다. 그래서 경찰공화국이라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게 과연 검찰이라는 조직 때문에 이런 일들이 정치검찰이 생겨난 거냐 아니면 경찰이 됐든 검찰이 됐든 권력이 거기다 힘을 실어주고 자기들의 입맛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경찰이 되고 정치검찰이 됐느냐라고 따져본다면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어차피 민주당이 하겠다니까 이거 뭐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됐고 표를 얻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려 사항들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뭐 공청회나 토론회가 계속 좀 더 이어지겠죠? 네, 뭐 여러 경로로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